현재 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는 바로 안세영 사태일 것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단식에 무려 28년 만에 금메달을 안긴 그녀는 배드민턴 협회를 상대로 선수 관리 소홀 등의 문제를 제기했고,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문제들은 우리 대중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올림픽이 끝난 뒤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는데,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다음 같은 무거운 심정을 토로했죠. 제 이야기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해 마음이 정말 무겁다. 특히 수많은 노력 끝에 올림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에게 가장 죄송하다. 다른 선수들도 축하와 영광을 마음껏 누리셔야 할 순간들인데 해일처럼 제 문제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게 되었다. 선수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제 생각과 입장은 올림픽이 끝나고 모든 선수들이 충분히 축하를 받은 뒤 밝히겠다. 라며 동료 선수들에 대한 미안함과 다음 입장 표명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줬습니다. 앞서 안세영은 지난 5일에 우승한 뒤 7년 동안 정말 많은 걸 참고 살았다. 올림픽에서 우승하고 싶었고 악착같이 달려왔던 이유 중 하나는 금메달로서 내 목소리에 큰 힘이 실렸으면 하는 바람에서였다. 라고 밝히며 작년 아시안게임 이후 그녀의 부상을 방치했던 상황과 단식이 아닌 복식 선수 위주로 훈련 시스템을 짠 협회의 관행에 비판을 가했죠. 또한 향후 국제대회는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에 배드민턴협회는 안세영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A4 용지 10쪽짜리 보도자료를 배포해 전격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협회는 훈련 방식이나 체력 프로그램을 면밀히 조사하겠다면서도 개인 트레이너를 쓰고 싶다는 안세영의 의견은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가 없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밝혔죠. 이렇게 사상초유로 선수와 협회 간의 본격적인 갈등과 싸움이 시작되자 이는 정치권 인사들에게도 주목을 받으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현욱 의원은 안세영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말하길 무엇이든 말하면 큰 힘이 되어주겠다면서 기회를 준다면 내가 그 어른이 되겠다고 밝혔죠. 이는 안세영이 자신의 SNS에서 해결해주시는 어른이 있기를 빌어봅니다. 라는 호소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정당을 떠나 정의원의 발언처럼 안 선수의 용기 있는 행동을 결국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게 돕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회라면, 특히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국회의원이라면 반드시 실행할 사명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안세영이란 개인이 거대한 조직에 맞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요. 정의원에 앞서 사격 황제로 불리던 진종호 의원도 힘을 보탰는데 안세영의 용기 있는 폭로가 절대 유야무야되지 않게 하겠다. 종목은 다르나 선배 체육인이자 체육계를 관할하는 위원으로서 결코 이번 일을 간단하게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한편 우리나라의 모든 체육협회를 감독하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은 이번 사태에 관해 안세영보단 배드민턴협회에 손을 들어주었는데, 그는 CBS 라디오에 나와 이렇게 말하며 추가 논란을 양상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 후로 관계된 지도자들과 코치들에게 지난 아시안게임부터 현재까지 안세영에 관한 모든 것들이 적힌 자료들을 전부 조사했고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안세영 선수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이 표현하는 방식이 좀 부적절하고 거칠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는 했는데 그 표현 방법이 많이 서툴렀죠. 라는 답변에 라디오 진행자는 놀라며 표현 방법이 거칠었다는 게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 더 정확하게 얘기해달라고 요구했죠. 이에 대한체육회장은 더 강하게 나를 세우며 말하길 우리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들은 현재 30명 가까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니어나 상비군까지 포함하면 대략 300명이나 되는 단체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을 똑같이 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안세영에게 더 밀착 지원을 한 건 분명합니다. 이건 물리적 데이터로 다 나와 있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너무 한 선수에게만 지원하면 다른 선수들은 차별을 느낄 수 있어요. 안세영도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이기적인 행동을 취하면 안 됩니다. 또한 안세영은 현재 저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상 후 조치에 관해 안세영과 배드민턴 협회의 의견이 다른데, 안세영은 무릎 부상에 관해 오진이 일어났다고 주장하지만 진찰했던 의사는 공식적으로 오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의사가 오진이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이 오진이라고 말하는 상황이죠. 안세영은 아팠다고 주장하지만 진단명은 4주 정도의 재활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는 부상 이후 경기 출전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안세영 본인이 경기 출전을 희망했고 이 대화 과정이 기록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라며 마치 이번 사태가 안세영이 뒤통수를 쳤다는 식으로 밝힌 것이죠. 물론 안세영의 주장만을 믿어서도 안 되고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판단을 해야 하지만 대한체육회 회장으로서 이번 사태의 원인과 불만이 무엇인지, 미흡하고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었죠. 무엇보다 재활 과정 및 트레이너 선임 절차에 대해 정말 180도 다른 입장을 보이며 조직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중들이 분노하는 것 중 하나는 안세영이 지속적인 재활을 필요로 했고 이걸 국가대표팀 감독이 막았다는 황당한 상황일 것입니다. 대한체육회 회장은 이 또한 배드민턴협회에 손을 들어주며 말하길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재활하는 게 분명한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수촌에는 5명의 전문의사들이 있으며 물리치료사도 20명 이상이 있고 과학센터와 스태프들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웬만한 병원보다는 선수촌 의료실이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안세영이 계속 동행하기 원하던 한수정 트레이너에 관해서도 밝히겠습니다. 물론 안세영과 한수정 씨의 관계가 워낙에 끈끈한 사이라는 건 알겠지만 이미 한수정 트레이너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려를 해주던 상황입니다. 한수정 씨의 임용기간은 공식적으로 올해 6월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파리올림픽을 나갈 수가 없었는데 안세영이 워낙에 함께 하고 싶어 하기에 저희가 무려 2달을 더 특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달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임의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파리올림픽 후 절차를 밟자고 요구했는데 한수정은 이런 과정을 거부하며 불법에 가까운 특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즉 연장과 동시에 정식 계약을 요구했던 것인데 이런 한수정의 조건은 절차상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특히 2개월 연장 계약이 아니라 연단위의 정규 연장 계약을 요구했기에 대중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협회가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알려진 안세영의 주장과는 180도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는 중 협찬사 문제에 관해서도 엄청난 충격 발언을 최초로 토로했죠. 여기서 잠시 이번 영상 제작 지원을 해준 엽커폰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단통법 이전에 한 대당 50에서 80만 원 하던 판매 수당은 고객들이 돌려받은 금액이었는데 단통법 이후 휴대폰 업체들은 이 판매 수당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지원금을 받기로 약속을 했어도 높은 폐업률로 인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나아가 개인정보 보안에 취약한 영세업체들이기에 보이스피싱과 사기 등의 위험도 늘 따라다닙니다. 이는 휴대폰뿐만 아니라 인터넷 TV 시장도 마찬가지 현상이죠. 그러나 이번 영상 제작 지원을 한 엽커폰은 국내 최초의 휴대폰 판매 프랜차이즈로서 전국 240개의 오프라인 매장과 68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네이버 카페를 운영 중이며 연간 20만 대 이상의 휴대폰을 판매하는 굉장히 신뢰 높은 업체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겠죠? 철저한 본사의 관리로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 보증보험이 무려 100억 이상 가입된 무사고 업체이기에 명의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금전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엽커폰 성지라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매일 올라오는 시세표와 실제 구매자들의 후기, 기타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시고 230개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삼성의 신규 모델 Z 플립 6와 Z 폴드 6는 최소 40만 원 정도, 나온 지 좀 지난 S24 시리즈 같은 경우 70만 원 이상, 동네에 보이는 일반지 경점과 대리점보다 저렴하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배드민턴 팀의 공식 협찬사는 요넥스라는 일본 브랜드인데 1년에 300만 달러의 현금 지원과 별도의 물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세영은 요넥스의 신발이 자신과 잘 맞지 않아 불편하다며 개인 스폰을 받고 있는 타사의 브랜드를 신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대한체육회장은 이용대를 비롯해 여태껏 그러한 컴플레인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동안의 관행을 어기는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강조했죠. 나아가 국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임원들의 비즈니스석 문제와 관해서도 국가 예산을 끌어다 쓴 것이 아닌 임원들의 자부담이 대부분이었다며 이번 사태는 국민들이 오해한 것일 뿐 실상은 전혀 다르다고 항변했죠. 이렇듯 배드민턴협회를 넘어 대한체육회에게도 찍힌 안세영은 국가대표 선배인 방수현에게도 공식 비판을 당했는데 방수현은 안세영 이전에 사상 첫 단식 금메달을 획득한 전설이었죠. 안세영이 딴 28년 만에 금메달은 이런 방수현의 뒤를 이은 것입니다. 방수현은 모든 선수가 제각기에 부상을 안고 출전한다며 본인도 허리 부상을 안고 결국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강조했죠.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본인의 사사로운 불만을 제기한 것은 상당히 아쉬운 발언이었으며 이기적인 발언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안세영 혼자서 금메달을 일궈낸 게 아니라며 안세영의 금메달을 위해서 감독 코치들의 헌신을 비롯해 그 밑에 후보 선수들조차 훈련 파트너로서 도움을 주는 등 안세영을 위해 많은 이들이 노력했음에도 개인적인 불만에 치우쳤다고 꼬집었죠. 위로받아야 할 국대전설의 선배에게도 공식 비판을 당하는 상황에서 사실 가장 큰 갈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건 바로 배드민턴 감독인 김학균입니다. 김 감독은 안세영이 소속팀에서 재활을 받은 게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앞으로 내 눈앞에서 재활하라는 강압적인 명령을 내렸는데 안세영은 이후에도 소속팀에서 재활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지만 단 한 번도 소속팀에 돌아가지 못한 채 완전히 묵살당하고야 말았죠. 안세영의 부모님조차 김 감독에게 계속 읍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하고요. 선수촌에 소집된 선수들은 김 감독이 허락해야만 외박 외출이 허용됐는데 안세영은 김 감독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 결국 소속팀에서의 재활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안세영이 협회에 가진 불신은 더더욱 깊어진 것으로 유추되죠. 때문에 사건을 조사한 기자들은 배드민턴 협회를 지지한 대한체육회장 그리고 김 감독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는데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익명의 USB 제보였습니다. USB에 담긴 녹취 파일에는 안세영의 불만을 이미 협회는 알고 있었고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몰라 이번 파리올림픽에 앞서 언론의 스폰서 문제를 먼저 제보해야 되냐는 논의였다고 하죠. 앞으로 이어질 안세영 사태는 어떤 결과로 종결될지 그 결과가 주목되는데 부디 선수를 위한 방안이 나오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